주사를 들어가서 이 사람 어떻게 했어? 때려. 이 사람은 계속 아프게 했지 니가? 응. 겁먹게 하고 응. 아버지하고도 사이가 나쁘게 하고. 그래. 너 이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된다는 거 알지? 그걸 몰라? 그럼 똑똑히 들어도 여기 네 집이 아니고 이 사람 몸은 네 몸이 아니야, 알겠어?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넌 7살이었는데 어떻게 죽었어? 그거 한번 기억을 해봐. 왜 죽었어? 말해봐. 물에 빠졌어. 물에 빠졌어? 너 남자야 여자야? 남자야? 몇 살인데? 12살. 12살? 어. 고등학교 다닐 때 있었어. 그때? 거기 학교 뒤에 산에 무덤 있어. 거기에 네가 있었니?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방금 보신 것은 귀신이나 어떤 홀령체에 쓰였다고 생각하는 이른바 빙의된 사람과 그를 치료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대화를 나눈 것은 몸의 주인인 그 사람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귀신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귀신이나 어떤 존재가 들어왔다는 빙의. 여러분은 앞으로 1시간 동안 앞서 보신 화면과 같은 믿기 힘든 모습들을 많이 접하시게 될 겁니다. 많은 논란거리가 있는 이 빙의 현상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사실상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빙의 현상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귀신이 들어온 것이냐 아니냐,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논쟁보다는 빙의 현상 그 자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작진은 전 취재 과정에 있어서 이런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시청자 여러분 역시 그렇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빙의란 도대체 어떤 모습이며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우리는 자신이 뭔가에 쓰였다고 말하는 몇 사람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소식이 들려온 곳은 뜻밖에도 서울에 있는 한 기수련원이었습니다. 정신 수양을 위해 기를 수련하는 과정에서 몇몇 사람들이 빙의 현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가 지금 뭐 최면 치료하거나 최면 전혀 아니에요. 구술하거나 이런 데가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에요. 기수련원이에요. 있거든요. 예, 기수련원이에요. 수련을 시키면은 빙의된 영혼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나 누구고. 근데 뭐 너한테는 어떻게 되고 너한테는 인연이 있고 없고까지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근데 수련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 이상하다. 왜 내가 이런 생각도 안 하는데 이런 내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이러면서 수련을 해요. 언젠가부터 이유 없이 아프기 시작했다는 김성희 씨. 그녀에게는 어렸을 적 병으로 죽은 오빠의 귀신이 쓰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녀는 떼쓰는 행동이나 울음소리까지도 6살 어린아이와 흡사합니다. 동생 괴롭히고 싶어? 안 괴롭히고 싶어? 어? 어? 동생 이뻐? 6살 때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오빠. 성희 씨는 3년 전부터 잦은 기침과 함께 폐렴과 똑같은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병원에서는 폐렴에 관한 아무런 증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성희 씨의 병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오빠의 원혼이 쓰인 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파? 많이 아파? 말해봐. 애기야. 동생이 괴로워하는 거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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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 수련원에서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이런 빙의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이쪽 머리를 탁탁 쳐요. 원장님이 처음에 할 적에 이쪽 탁탁 치면은 제 몸은 하나도 아프질 않아요. 근데 아야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몸이 하나도 안 아픈데 제 머릿속에는 다 인식을 하고 있고 하나도 안 아픈데 입에서는 아야아야 거리고. 또 다른 빙의 환자를 찾아가는 길. 빙의 현상으로 17살 때부터 고통을 겪어온 김미연 씨는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은 오빠의 귀신이 쓰였다고 했습니다. 뭐 건강해졌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전까지는 그냥 어느 남자의 영가다 싶었는데 내가 네 오빠야 오빠 하는 소리는 하더라고요, 그 영혼이. 그런데도 낙태영가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낙태를 했었다 한 번. 조그만 일 가지고 이제 다투다가요. 나중엔 제가 식칼 있죠. 그것까지 들고 위협하기까지 이르렀어요. 어머니를요? 예. 칼까지 들 상황도 아니었고 솔직히 그렇게 감정이 격해질 만한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들리더라고요. 야야 저거 집어 딱 이런 거 있죠. 아 칼을 집으라고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 같은 거요? 막 집어서 죽여버려 딱 얘기하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정말 그게 있어요. 말소리도 아니고 마치 텔레파시 같은 그런. 엄마가 그때 이렇게 잡다가 손이 이렇게 확 빈 거예요. 그래서 피가 막 장난 아니게 많이 났거든요. 그때 저 그때 정말 놀란 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막 웃으면서 그것 봐 복수야 복수라고 딱 이러는 거예요, 엄마한테요. 어느 날부터인가 누군가가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 이유 없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도 그 병명조차 확인할 수가 없다. 남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환청과 환각을 경험한다. 이 몇 가지가 빙의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증상들입니다. 때문에 빙의를 무병이나 정신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보다는 굿판을 먼저 생각하고 빙의 현상이 나타나면 무속인이 되는 이른바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빙의 환자들이 그렇게 믿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안에 뭔가가 있다는 것, 즉 뭔가에 씌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뭔가의 존재가 바로 귀신이나 어떤 혼령체일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빙의란 정말 귀신이 몸 안으로 들어와서 생긴 현상일까요? 그 정체가 정말 귀신이라면 그들은 왜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왔을까요? 제작진이 만난 22살의 김경수 씨는 어린 시절부터 귀신에 시달려왔다고 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에 말 더듬는 버릇까지 그는 어디서나 늘 혼자였고 이 모든 것이 늘 자신을 괴롭히는 귀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수 씨의 이런 증상은 그의 말대로 귀신 때문일까? 거기 깊은 최면에 빠지게 됩니다. 제작진은 최면 치료를 통해 경수 씨 안에 있다는 귀신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최면에 들어간 지 10분여. 심장이 조여들어. 심장이 조여들어. 누구지? 너도 느껴봐. 심장이 조여들어. 너 누구야? 심장이 조여들어. 누구야? 너 왜 여기 있어? 너 때문에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얼굴도 떨리고 긴장하고 그러는 거야? 당근이지. 당연하지. 나 이 사람 그렇게 만들었다. 왜? 나 잘했지? 왜 그렇게 했어? 즐거우니까. 즐거우니까? 나쁜 짓을 하고 있네? 그럼 원래 그런 거야. 그럼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아야 되겠네. 싫어. 왜? 싫어. 난 그렇게 달래. 자, 너가 이 사람한테 고통을 준 만큼 너도 고통을 한번 느껴봐봐. 어느 정도인지. 알았지? 치료사가 잠깐 머리에 손만 댔는데도 경수 씨는 심하게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왜 이래? 왜 이래? 점점 더 번집니다. 보통 귀신을 불러내 쫓아내려고 할 때는 심한 거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경수 씨 역시 본인의 의지라고는 보기 힘들 만큼 거센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치? 경수 씨 안에 정말 귀신이 있는 거라면 그는 언제, 왜 들어간 것일까? 그 귀신의 존재에 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셋을 세면 가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자, 그 시점에 도착을 합니다.
아 헷갈려라. 내가 무슨 달동네인데 그냥 달동네다. 그래서 나 혼자야. 혼자야? 방도 하나인가 봐. 근데 내가 너무 불쌍해. 그것만 해. 진짜 너무 불쌍해. 친구도 없어. 나. 그렇게 살았었어? 그게 언제야? 몇 년도야? 자, 내가 셋을 세면 60. 셋을 세면 정확하게 떠오를 거야. 하나, 둘, 셋. 자, 몇 년도지? 1962년. 62년도? 거기가 무슨 동이야? 자, 성산동. 응? 성산동. 성산동? 이렇게 살았던 데도 성산동이거든. 나도 그러고 보니까 이 새끼도 성산동이었구나. 나도 성산동이다. 이름은 뭐야? 나? 그때 이름은 뭐였어? 원식이. 원식이? 원식이. 원식이. 남원식이. 남원식이. 1962년 성산동에서 살았다는 남원식. 제작진은 그 남원식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있었는지 추적해봤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자료 어디에서도 그의 이름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걸 두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보죠? 놀랍게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남원식이라는 사람은 경수 씨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일까요? 원식이란 이름은 뭐 들어본 적이 있거나. 저도 지금 생각이 난 건데요. 제 초등학교 동창 중에 원석이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갑자기 최면을 받고 그 귀신 이름이 원식이라는 걸 들었을 때 좀 무척 놀랐어요. 경수 씨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제작진은 귀신의 많은 부분이 경수 씨와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무섭고 외로웠어.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무섭지 않고 외롭지 않은 척했어? 이렇게 생각해봐. 7살. 형은 어렸을 때에는 형이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항상 형이랑 비교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겉으로는 뭐 친구 많은 척, 뭐 외롭지 않은 척 그런 거 했지만요. 속으로는 되게 무지 많이 외로움을 탔었어요. 그때가 7살 때라고 갑자기 해서? 그게 떠올라. 아빠가 국어 나갔던 거 떠올라. 어떤 거? 무슨 그때 전쟁 났었어? 전쟁 났었지. 6.25인가? 아니야. 아니야? 하여튼가 월남전이겠지. 월남전인가? 하여튼가 무슨 그랬나 봐. 엄마는 울고. 엄마 울어? 소식이 없어. 엄마 울어? 소식이 없어. 아버님이 어딘가를 뭐 자주 출장을 다니신다든가 아니면 어디를 그런 거는 있죠. 출장은 다니세요. 출장은 2주일에 한 번? 그 정도는 가세요. 셋을 세면 너 빠져나오는 거야, 알았지? 이 몸에서? 엄마 저쪽 있는 대로? 아니, 저쪽으로 가지 말고 자, 엄마 자, 빠져나오는 거야, 일단은. 알았지? 자, 하나, 둘, 셋. 자. 빠져나와. 자. 보이죠? 빠져나오면 보이죠? 어떻게 생겼어요? 경수 씨는 몸 밖으로 나온 귀신의 모습을 몸이 불편한 장애인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저 위에서. 본인을 장애인이라고 느껴본 적이 있었어요? 저를 장애인이라고 느껴본 적이 있었죠. 제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 경수 씨가 말했던 귀신은 많은 면에서 그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귀신은 그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내면의 또 다른 나는 아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빙이라는 부분도 다 들어온 이유가 있거든요. 마음적으로든 들어왔든 아니면은 자신 스스로 만들어낸 부분이든 분리된 부분이든 떠나서 그 부분이 해결하는 데에는 풀어야 될 숙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사람이 풀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 존재 자체도 풀어야 될 부분도 있고. 경수 씨는 이름이 남원식이라는 귀신을 몰아냈다고 느낀 뒤 놀랍게도 대인 기피증이나 말 더듬는 버릇이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경수 씨와 같이 자신이 귀신에 쓰였다고 믿는 사람들 중 일부는 그 원인을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경수 씨의 경우처럼 마음뿐 아니라 심장병이나 관절염 등 몸에도 실제로 병이 생겼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몸에서 귀신이 나가고 나면 놀랍게도 병세도 씻은 듯이 나았다는 말들을 합니다. 만약
빙의 현상의 이유가 귀신이 아니라 심리적인 데 있다면 이런 현상은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문제가 치료되면 몸 안의 병도 나을 수 있는 걸까요? 올해 6월 한국정신과학학회의 한 세미나에는 빙의 치료를 받는 한 아이의 모습이 소개되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팠던 민수의 병명은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 성장 장애가 나타나는 울프 증후군. 아직 치료법이 밝혀지지 않은 희귀병이지만 한 심령치료센터에서는 이 병 역시 빙의가 그 원인이며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빙의 치료를 받은 지금 민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병원에서 희망을 갖기 힘들다고 말했던 민수는 놀랍게도 어느 정도 병세가 호전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왜 허리가 천근만근 뭐 된다고 어깨가 뭔가가 누른다 그러죠. 실제로 그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영이 타고 앉아 누르는 거고, 허리가 천근만근 된다고 무겁게 아프다는 거는 그게 이제 영의 무게가 실려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민수의 호전이 꼭 빙의 치료 때문이었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동안 민수는 병원 치료도 빠지지 않고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과연 빙의 치료만으로 어떤 병을 치료하고 호전시킨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24살 이길명 씨는 귀신이 항상 자신의 머리를 짓누르고 있어 병이 생겼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군대 생활을 도중에 접고 의가사 제대를 해야 했습니다. 길명 씨는 우선 최면 감수성 검사 등 몇 가지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는 몇 년째 환청과 환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신이 이제 몽롱해지면서 잠에 들려고 하면은 이제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자지 말라고, 일어나라고. 뭔가가 와서 몸을 툭툭 쳐요. 툭 치면서 일어나라고. 그럼 또 정신 차리고 또 그런 환상을 또 보게 되고요. 그러다가 몸속으로 갑자기 뜨거운 기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게 몸속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검사 레벨이 1부터 4까지 있는 최면 감수성 검사에서 그는 최고 수치인 4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면 감수성이 높다는 건 암시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암시성이라는 거는 남한테 어떤 얘기 들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행동이 변하고 느낌이 변하고 눈동자는 계속 자기 머리 끝에 이 검사 역시 최면 감수성을 알아보는 것으로 눈동자를 위로 올렸다가 천천히 내렸을 때 흰자위가 많이 보일수록 최면 감수성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에게 직접 최면 치료를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 동안에 오른손 손바닥에는 내가 강한 자석에 N극을 붙여놨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왼손 손바닥에는 내가 강한 자석에 S극을 붙여놨다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자석이 있다는 생각만으로 두 손바닥은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몸이 편안해지면서 마음도 아주 편안해지게 될 거야. 그렇지. 양손이 자석처럼 쭉쭉 끌어당긴다는 생각에 온 정신을 집중해보세요. 길명 씨는 작은 암시만으로도 어떤 신체 반응을 보였고, 손을 가볍게 머리에 대고 아프지 않다는 암시를 주자 역시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아까하고 머리가 좀 떨리는 느낌이 조금 어때요? 많이 줄었어? 그러니까 여기 귀신이 없었잖아, 그지? 네 몸에 있는 귀신이 뭐 있든지 없든지 그게 어쨌든 활동을 안 했잖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그 증세가 가라앉았잖아.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 말 또 자기 생각 거기에 따라서 이 증세가 조절될 수 있다는 뜻이야. 심리적인 암시만으로 몸이 반응을 보이는 이런 현상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의학적으로는 뭐 마비가 될 만한 게 없는데도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뭐 귀가 안 들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 팔이 마비가 된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물리적으로는 보면 뭐 신경계가 죽지도 않았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도 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으로 인해서 신체에 영향을 받는 건데. 지금 귀신을 보낸다는 천도 의식을 받고 있는 사람은 28살의 장재식 씨. 그는 먹었다 토했다를 반복하는 거식증 환자입니다.
그에게 쓰였다는 귀신은 어머니가 낙태한 태아의 홀령입니다. 지금까지 어두운 곳에서 너무 고생 많이 했으니까 정말 밝고 좋은 데로 가거라. 그래. 형아도 답답하고. 그래, 좋은 곳에 나가라. 그렇게 좋은 곳에 가서 잘 살아. 엄마 아빠 여보세요? 엄마 아빠 여보세요? 엄마 울지 말래잖아. 지가 너무 좋은 데 가는데 엄마가 왜 우냐고. 박수도 좋아해야 돼. 그럼 그래야지 왜요? 호강시켜준다. 호자. 호자. 호자라고. 호자라고. 그래, 여자야. 정말 여자야.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막 달라들었다고. 나 때문에 막 엄마한테 달라들었다고. 이해해줘. 다 이해할게. 간다. 지금 가나? 이제 빼내줘야지. 지금 못 나가 지금. 가자. 습습해. 편안하게 잘 가. 엄마한테 그래 괜찮아. 울고 싶으면 실컷 울고 가. 지금은 이제 마지막 우는 거니까 괜찮아. 엄마도 마지막 우는 거니까 괜찮아. 엄마 좀 안아줘요 아들. 이제 다시는 안 울 거야. 자. 지가 너무 많이 슬퍼. 괜찮아. 엄마 마지막 우는 건데 엄마 후련하게 울게 놔둬야지. 어? 편안하게 잘 가. 그렇지. 너. 그렇지. 그렇지. 더. 그러니까 가령 어떤 사람이 내가 귀신이 정말 이 사람 귀신이 들어왔는데 귀신을 내보냈더니 치료가 된다. 따라서 귀신이 있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건 상당히 위험한 추론이죠. 예. 가령 어떤 아이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사물들이 다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책상에 부딪혀서 아프다.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이 책상에서 책상 나쁘다 그래서 책상을 떼찌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애가 위안이 되고 자기는 이제 덜 아파지는 거예요. 예, 억울한 게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그걸 믿는 그 대상을 없앴다고 이렇게 또 믿게 하는 거죠. 의사들은 거식증같이 심리적인 원인이 있는 병의 경우 이런 의식을 통해서 크게 한번 갈등을 터뜨리고 나면 어느 정도 치료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심리적인 갈등이나 마음의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빙의 환자들이 병원을 찾았을 때 조울증이나 신경과민 같은 병명으로 진단받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지만 빙의는 그 자체로 뚜렷이 구분되는 하나의 질병입니다. 신경정신과의 병명을 구분하고 분류하는 이 DSM-4, 이 책에 보면 빙의는 포세션이라는 이름의 병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혼이나 강력한 힘 혹은 절대적인 신의 영향으로 새로운 인격이 나타나서 무의식적인 행동을 하거나 기억을 상실하는 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의사들이 빙의라는 병을 외부에서 어떤 존재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압박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쯤에서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만약 이런 증상들이 정말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만들어낸 것이 맞다면 그들은 왜 하필 귀신을 만들어냈을까요? 왜 귀신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라고 하는 걸까요? 제작진은 자신의 누나에게 귀신이 쓰였다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의 누나는 집안에서 먼저 죽은 가족들의 혼이 자신에게 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제 동생이 죽은 적이 있어요. 근데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데 걔는 어렸을 때 죽어갖고 떠도는데 걔를 위해서 지성을 드려야지 왜 나를 위해서 주냐고. 그러면 이제 어머님도 선택하죠. 물론 듣는 이제 저도 선택했는데 저 양반이 그러면 그 막내 동생이 결국은 후천을 이렇게 떠돌다가 억울해서 누나한테 온 게 아닌가. 제작진은 그의 누나를 같이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너 그거 얻어내려고 그러는 거냐? 그녀는 돌아가신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귀신이 자신 안에 있고 그 덕분에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생겼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이제 본 게 현실로 되고 그러는 게 있잖아. 본인들이 모르는 능력이 나도 있다고요. 남정분 씨를 설득해서 귀신을 내보내고 병을 고친다는 구병시식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대략 어떤 분들이 보여요? 어떤 꿈을 꾸냐면 아주 괜찮은 꿈을 꿔요. 예. 어떤 괜찮은 꿈? 말을 못하는 꿈. 왜냐면 몇 개월이면 확인도 되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는 언론 얘기를 하면은 언론 얘기하면 자기가 꿈을 꾼 것이 예언이네. 예언보다 약간 내가 뭐를 큰 일을 하려고 그러면 좋지 않으면 한 3일 정도 말려주는 구병시식은 원래 불가에서 전해져 내려오던 것으로 환자를 병으로부터 건져낸다는 의식입니다. 정해진 가짓수의 음식을 준비해 베풀고 법문을 외고 염불을 해서 환자 안에 있는 영혼을 좋은 곳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분 씨는 구병시식에도 크게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빙이에요. 자기가 너무 외로워서 그리고 너무 부끄러워서 힘들어서 상대성이 안 맥혀 들어가니까 꿈을 꿔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인다. 이게 망상빙의가 되는 거죠.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음에서 있던 것을 상대한테 꿈을 꾸니까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한테 알려줬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말은 안 들어도 할머니 할아버지 높은 분의 말은 믿어주지 않겠는가 하는 심리 조건이 들어오면서 계속 그것을 붙들고 있는 거죠. 남편도 자식도 믿지 않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만으로도 정분 씨는 이미 몸 상태가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약간 가벼워.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꽉 모여 있어.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는 어깨는 가벼워졌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괜찮아요. 이제. 지금 몰려 있어. 이런 빙의에 걸리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어쩌면 어릴 때부터 그 고통을 굉장히 많이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성장해 오는 과정서부터 그 어릴 때 상처라든가 고통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느끼면서 살아왔는데 살아오다가 정말 결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부닥치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던 원래의 인격 가지고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 그 깔려 있던 그 갈등들이 튀쳐나오는 겁니다. 빙의 현상은 가까운 일본에서도 그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상처나 고통 때문에 빙의 현상이 나타난다면 왜 하필 귀신의 존재를 통해서일까요? ところが憑依の場合は全く違うその先祖の霊が乗り移ってその人になっちゃうわけです。憑依現象があるのは特定の地域に限られているわけですね。主にアジア地域なんです。日本、韓国、中国、タイその辺りに非常に多い。なぜかっていうと人間の霊魂は死んでも不滅であるとかそれから霊が残っているとかそういう思いが信念が宗教的な信念があるから憑依が発生しやすいんですね。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의사들을 중심으로 이 빙의 현상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두 개로 왔다 갔다 대표님께 두 개로 왔다 갔다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술 마시게 했다. 내가 이 사람 죽일 거다. 응? 나는 뭐 귀신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정말로 그러면 무덤에서 들어온 귀신이냐 아니면 이 사람 속에서 만들어진 술을 마시는 하나의 이 사람의 다른 부분이냐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증거를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이론은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영적인 에너지라는 것 자체는 지금 토론하지 않고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해가면서 앞으로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 게 정직한 태도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빙의 현상을 치료한다는 한 치료사조차도 빙의 환자 중 60% 이상이 자신이 스스로 귀신을 만들어낸 망상빙의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빙의라는 것은 모두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한 것일까요? 제작진은 앞서 많은 빙의 사례를 취재하면서 심리적인 압박이나 마음의 상처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몇 가지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앞서 보신 남호상 씨의 경우처럼 그러니까 어머니가 낙태한 태아에 귀신이 쓰였다는 그는 어머니가 말해주지도 않은 낙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심리적인 압박이나 상처가 있다고 말하기 힘든 어린아이에게 빙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작진은 경기도 양평에 산다는 한 주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한 사람에게 죽은 시어머니의 귀신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씌우지 않고서야 그렇게 생전의 시어머니와 똑같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제보 전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제작진이 양평을 찾았을 때 소문은 이미 온 동네에 퍼져 있었습니다. 홀령이 뭐 며느리한테 씌워가지고 좀 그런. 그 아줌마네, 거기 가게집 아줌마네. 아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디까지? 이 무속인 됐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정상인인데. 평범하게 사셔요. 시어머니의 상을 치르고 난 뒤 그 집 며느리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죽은 시어머니의 노릇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없지. 어림도 없어. 작년 여름에 그랬지 뭐야. 작년 여름에 그래도 미쳐 날뛰어가지고 우리 집 와가지고서는 저 제남이 오늘 밤 12시에 죽는다고 그 날을 치고서는 나를 놀래치 나를 놀래키지 않았어. 여기 오셔가지고 항상 지고 나서 그랬지. 그런 일은 있어요. 훨씬 심해서. 그러지 밤 12시에 우리 집 와가지고 문 두들기고서는 길바닥으로 댕기고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무 남자는 내려가면 아이고 네가 웬일이냐고 그냥 막 뛰어가서 붙들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막 들고 뛴 거지. 시어머니 귀신이 씌었다고 갔지. 그래가지고 하여튼 홀라당 뒤집은 거야 뭐. 며칠 동안 그런 거야. 한참 동안 말도 못했대. 진짜 나는 말만 들었는데. 그건 눈 뜨고 볼 수가 그럼 그 사람이 본래는 얌전한 사람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아버지 오래된 거 6.25 때 돌아간 거를 파가지고 엄마 돌아가셔서 장산날 화장을 시킨 거야. 두 분 다. 그게 이제 화관이 난 거 같아. 그게. 수소문 끝에 찾아낸 그 며느리는 올해 53세 최영선 씨. 그녀 자신도 그때의 일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정신은 그대로 그렇지. 있었나요? 알아요. 알고 있네 그런 사실을? 오는 사람 이게 누구라는 거는 아는데 이 내가 말하고 하는 거는 내가 아닌 거예요. 우리 어머니인 거예요. 다.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거를 느끼는 그것까지도 이제 보신 거네요. 그렇지. 그러면서 내가 왜 어머니 하는 행동을 내가 왜 할까 하면서도 그게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상을 치른 뒤로 하루에도 몇 번씩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어머니의 생전 모습이나 습관이 영선 씨에게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 시집 오기 20년 전의 일까지 귀신처럼 알아내서 사람들을 놀래키기도 했습니다. 때 먹으면 두 명이 못 살아.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생전에 살았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누가 뭐 돈을 줬다. 근데 뭐 안 줬구나. 그러면 그 사람 보고 갖고 오라 그러고. 그걸 아시던 건 아니에요? 아니지. 그러니까 손에 반지를 어머니 끼우셨을 때 이제 돌아가시니까 뺐단 말이야. 그 반지 왜 뺐냐. 무속인을 데려다 일을 하는데 그분이 무속인들이 하는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던
그러한 타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그분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황당하잖아요. 그분은 가정주부였는데 무속인들이 쓰는 그 굿에 쓰는 경문을 다 해버린 거예요. 뭐 내가 그런 무속에 대한 거를 모르는데 그 무속에 대한 얘기를 다 했으니까 뭐 하다 뭐. 평상시에는 관심이 그런 거 없으셨는데. 모르고 그렇지. 그냥 하나도 모르고 뭐 진짜 뭐 그 예를 들어서 뭐 상녀가 나갈 때 뭐 상녀 소리 그런 건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주 자연스럽게 한다고. 자연스럽게 나오고. 무엇보다 당황한 것은 가족들이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새 아들 집을 찾아다니며 어머니 행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영선 씨는 죽은 시어머니와 시동생들 간에 있었던 개인적인 일까지 모두 소상히 기억해냈습니다. 저도 일하다가 이제 뭐 비상에 걸려가지고 이제 전화를 내려왔는데 어머니가 그 할머니 돌아가신 거기에 이제 돌아가시 전에 계셨던 그곳에 할머니처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행동이나 기가 막힌 게 저를 보면서도 엄마로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할머니로서 저를 보고 있으니까. 그 시어머니가 운명하신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근데 그 새벽에 운명하시는 시간이 되면 돌아가시는 것을 재연을 했어요. 이렇게 숨이 떨어지는 재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 며느리 몸에서 당신이 나가야 저승길을 가는데 당신이 며느리 몸에서 못 나가니까 우리 며느리까지 데려가게 생겼다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몇 번의 구병 시식 이후 영선 씨는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은 정말 시어머니의 혼령 때문이었을까요? 그렇다면 혼령은 도대체 우리 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 걸까요?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 뉴버그 박사는 영적인 체험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이 접신을 하거나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할 때 우리 뇌에서는 평상시에는 볼 수 없었던 특별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빙의 현상은 마음에서 만들어낸 상상이 아니라 실제 우리 몸에서 무언가가 바뀐다는 겁니다. What it tells you is what your brain is doing when you have the experience of seeing that. It doesn't tell you whether or not that's actually there in some kind of reality. So if somebody has the experience of being in the presence of God, I can tell you what's going on in their brain when they do that. I can't tell you whether or not they actually did contact God or not. 뭔가를 보고 경험했다는 것은 밝힐 수 있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 체험에 대해서 우리 정신이나 신체의 일부가 변한 건 확실하지만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 원인을 과학적으로 밝히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빙의 현상에 관한 이야기 끝에는 항상 귀신의 존재 여부에 관한 논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빙의 현상은 귀신에 쓰인 것이냐 아니냐.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에 인간과 그 인간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힘에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취재를 마치면서 저는 귀신의 존재 여부에 가려져 있던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왜 빙의 현상에 시달리는가? 어쩌면 빙의라는 이 두 글자에 그 대답이 담겨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빙의는 기댈 빙에 의지할 의를 씁니다. 얼음 위에서 말을 타는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을 기대고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 그들이 기대고 의지할 누군가를 필요로 했을 때, 그리고 주변에서 그 누군가를 찾지 못했을 때,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귀신을 불러왔던 건 아니었을까요? 종합 진단을 받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고 했죠. 저는 굉장히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러웠는데. 괴롭죠. 정말 그거 누구한테 얘기한다고 들어주겠어요. 다 미쳤다고만 하지. 살기 싫대. 정말 자기가 이만큼 고통스러운데 아무도 이걸 몰라줄 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겪는 그 고통보다 이게 더 크다고. 우리 아버지가 살인자였어. 정신과 몸을 따로 보시면 안 돼요. 몽둥이로 어딜 맞은 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계속 그거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똑같은 충격을 그 사람에게 주게 돼요. 근데 엄마가 불쌍해요.
그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부분, 미움이라는 부분, 죄책감이라는 부분, 질투, 아니면은 집착, 뭐 여러 가지 요 큰 맥락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셋을 세면 엄마하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때가 떠오를 거야. 자, 하나, 둘, 셋. 자, 엄마하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때야. 네, 나 어렸을 때 애기 깐난쟁일 때 엄마가 날 업고 김매나 이렇게 있잖아요. 기억나요. 업고 그렇게? 그때가 제일 좋았어. 좋았어? 왜? 뭐가 좋았어? 엄마랑 있으니까. 엄마랑 있으니까.